자, 1번. 완전한 적립 방식인 국민연금 제도에선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 의존할 리가 없겠죠. 그죠? 의존할 리가 없을 겁니다. 왜? 자기가 낸 거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부가 방식에 의한 연금이 새로 도입되는 경우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세대 간 이전 효과 발생하겠죠.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세대는 30년 정도. 3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부담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은 개인들의 현재 가처분 소득을 줄일 거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비소비 지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이제 비소비 지출을 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조세라고도 하지만 조세를 포함한 비소비 지출을 빼면 가처분 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거 시작합니다. 봅시다. 5번.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상한이 월 급여 400만원에서 450만원 인상되면 월 급여 400만원인 근로자의 납입 보험료는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뭐 특별한 묘율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은 단기적으로 연금 수급자 수를 줄인다. 왜냐하면 60세까지와 65세 이상자 중에서 65세 미만자가 많겠어요? 65세 이상자가 많겠어요? 60세 이상자가 많겠어요? 60세 이상자가 많으니까 연령을 늘리면 연금 수급자를 줄이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참았다가 받으실래요? 그죠? 7번.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이고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 수급 연령 1년 상향 조정하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왜냐면 돈 나가는 걸 막으니까. 국민연금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요것도 시사적으로 내는 거예요. 시사적으로. 그래서 이쪽 문제 풀 때는 확실히 한 게 여러분도 풀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확실히 틀린 거 찾으세요. 확실히 틀린 거. 아시겠죠? 시사적인 얘기니까. 그 다음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재산더치 효과는 국민저축이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여기가 주어가 국민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 완전한 적립 방식은 국민저축이 불변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산 대체 효과는 적립 방식에서 국민 총저축을 감소시킨다. 감소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그랬죠? 국민 총저축. 연금 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퇴직 효과 저축을 늘린다. 상속 자산을 늘려주는 것도 저축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 효과, 뭐 인식 효과, 뭐 이런 것들. 완전한 적립 방식 하에서 개인의 포트폴리오 구성만이 바뀔 뿐 국가 전체 입장에서 저축 규모가 증대되지 않는다.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자산이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민간으로 하는 저축과 국민연금도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산이 바뀌는 것일 뿐 저축에는 변화가 없다. 총저축에는 변화가 없다.
국민연금 제도는 은퇴 후 개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은퇴 후 노동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죠? 왜냐면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65세 이상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 집이 있고 내 차가 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한 달에 200만 원 있어야 그래도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이럴 거 아니야. 뭐 특별히 돈 안 쓴다고 해도. 그죠? 뭐 그렇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일을 안 하겠지만 돈이 없으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게 좋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예요.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 일할 거야. 농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할 거예요, 저는. 뭐 은퇴는 잘 모르겠어요. 은퇴하면 심심할 것 같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거 할 거야, 이제. 아니야. 뭐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유튜브는 당연히 할 거지. 유튜브는 좀 인강이 몇 개 정리가 되면 이제 바로 할 거예요. 바로 할 거예요.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미팅 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지난번에 말했던 직장인 대상.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아직도 감이 없어. 자, 그 다음에 현금제도는 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한 사회보험 제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10번부터 시작하세요. 15. 연금제도를 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역선택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강제가입이었죠. 그러니까 강제가입하니까 가능하겠죠. 16.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가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적립방식이 자기 돈 내죠. 그러니까 완전한 적립은 아니더라도 적립방식을 차용하고 있죠. 기출선지로 이렇게 냈습니다. 연금제도가 가지는 자산대체 효과는 민간의 저축을 줄이는 방향이다. 민간저축을 줄이는 건 맞죠? 그러니까 주어가 총저축이냐 민간저축이냐를 잘 따지셔야 되고, 부가방식의 연금이 운용되게 되면 세대 간 소득 이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뭐 부가방식이 뭐 항상 부담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런 개념은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인구 증가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9번 연금제도는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연금제도는 노동 공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일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돈이 있으면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노동의 수요는 어때요? 만약에 이 국민연금을 뭐 일부가 뭐 기업이 부과한다 그러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 구성원 간의 부의 이전을 초래한다라고 했는데, 적립방식은 이런 거 없죠. 다만 우리 이거 예전에 이렇게 맞는데 이게 이렇게 X로 놓으면 완전한 적립방식이었죠. 우리 이거 풀었잖아. 기출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대 내의 구성원 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면. 일반적으로라는 것은 어쨌든 부자가 조금 더 내지 않냐 이런 의도니까 우리가 이거 문제 냈을 때 이거 맞게 놓은 거죠. 맞게 놓은 거.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적립 방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완전한 적립 방식은 이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퇴직 효과에는 개인저축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퇴직하고 싶다 이런 거죠. 연금제도는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 효과를 가져오면 이는 개인의 저축을 늘린다.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거 맞는 얘기죠?
24. 연금제도의 정당화 근거로는 단체 보험을 실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를 크게 함으로써 공동의 위험 부담을 통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 보험은 강제 가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역선택이 돼야 되겠죠. 역선택. 그 다음에 완전한 부가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지불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얼마라고요? 0.84? 뭐 이 정도 된대요. 그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꼭 많이 파이팅 하시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한 명만 더 낳자고 그랬다가 와이프 한 명 더! 그랬더니 나가!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26번 갈게요. 부가방식 하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 세대 부담이 커진다. 그죠? 5고. 중복 세대 모형은 부가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를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것 정도만 보세요. 책에 우리 기본서에는 실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중복 세대 모형은 뭐 젊은이가 있고 노인이 있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뭐 그걸 낸 적은 없어요. 낸 적은 없고 중복 세대 모형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연금제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토대. 적립방식에서는 세대 간 소득 분배가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 부가방식은 세대 간의 소득재 분배가 발생한다. 그래서 28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28번 적립방식, 부가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보험은 대체로 민간보험이 수행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가입자를 보호해준다. 가 원칙이죠. 근데 민간보험이 수행할 수 없는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렇다라는 거죠. 의료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부 개입의 근거. 왜냐면 의료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이나 뭐 도덕적 해이나 두 개 다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강제 가입을 시키는 것이 사회보조금 제도의 논리다. 공공의료보험 제도의 대부분 역선택으로 인한 가입자 감소 문제를 완화한다. 왜냐하면 공공의료보험은 모두 다 강제 가입이 돼야 되는 거고 역선택은 자기가 병에 걸릴 가능성만 높은 사람만 가입을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32번 사적 보험제도와 달리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도덕적 해이 발생하죠. 보험 가입한 후에 병원에 맨날 가는 거죠. 사회보험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을 충당한다라는 거죠. 사회보험으로. 근데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된 거죠. 이번에 자기 기여가 있는 거고요. 사회보험은 자기 기여 플러스 국가 플러스 기업이 같이 내는 게 기본 내용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기 기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세가 재원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게 출제되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풀 수 있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는 거죠. 추억이 돋습니까? 좀 오래됐죠?
네, 오래됐죠. 이과였다. 이과였다. 자, 35. 부가 방식의 사회보험은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부가 방식은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다 수지균형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수혜 대상 결정은 소득 재산 구조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뭐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죠.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자를 정부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회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로 충당한다.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원칙이니 원칙. 실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다를 수 있고요. 실업보험제도는 소득세제와 함께 경기 변동에 대한 자동 조절 기능을 보유하고 있죠. 누진세대와 실업보험제도, 고용보험은 대표적인 자동 안정화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작합니다. 48번까지 다 하세요. (39) 고용보험 제도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다른 기회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여기 다니다 이거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가를 치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분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야. 코인 하시나 봐요. 자, 그 다음에 40번 고용보험 수혜기간의 연장은 구직활동을 게을리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겠죠. 지급기간 장기간인 국가일수록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보험은 뭐랑 관련이 있다? 구조적 실업과 관련이 있고 자연실업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다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고용보험 제도는 제도 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용보험제도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죠. 행동이 변할 수 있으니까. 포괄 수가제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과잉진료 행위가 줄어들겠죠. 왜? 행위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 수가제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가 우려되겠죠.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포괄 수가제에 비해 행위별 수가제는 의학 발전에 부정적이다. 행위별 수가제가 부정적이지 않겠죠. 아, 이거 맞는 거죠, 맞는 거. 맞는 거고. 아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0번. 병원 방문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건강보험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죠. 이게 100이죠. 그러면 지금 수요 곡선이 400 마이너스 Q가 100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겠죠. 300. 근데 본인 부담금이 20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20이 되겠죠? 그럼 얘는 380이 되겠죠? 그러면 정부가 쓰는 돈은 어디예요? 이만큼이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소비자 잉여로 들어간 부분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후생 비용은 어디가 되겠어요? 사회 초과 부담이 여기죠? 그래서 초과 부담 8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32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아직도 이걸 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보조금도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회보조금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의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습니까? 1번. 두 번째가 우리가 재산 대체 효과, 은퇴 효과, 인식 효과, 상속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 저축의 증가, 감소가 있는데 특히
재산 대체 효과에서 국민저축과 민간저축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실업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아주 오랜 기억이 없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구분 여부는 전 국민이 사회보험이라면 일정소득 이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뭐가 되겠다? 공공부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기여가 없는 부분 세원은 조세로 충당한다 정도를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